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7 재보궐선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죠.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이현주 예비후보와 박성훈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 협상이 최종 결렬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장 경선은 박형준, 이현주, 박성훈, 국민의힘에서는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지난주 금요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시장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죠. 이현주 부산시장 국민의힘 예비후보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네. 예, 선거운동은 잘 됩니까? 뭐 이제 막판이니까요. 그냥 예. 전화 많이 드리고, 예. 네, 그리고 있습니다. 네, 언제 사람들이 좀 많아요. 확정이 되는 거죠? 국민의힘 확정은 이제 뭐 발표는 3월 4일 날 하는데, 3월 4일. 예. 2일하고 3일에 돌아가는 이제 여론조사. 예. 네. 네, 그게 이제 3일 날 끝나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3일 날 확정되는 거죠. 네. 그럼 뭐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네, 이틀 남았어요. 예. 네, 여론조사 많이 받아주십시오. 예. 끝까지 최선을 다하실 것 같은데 후보님은 이제 여성 정치인 중에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처음으로 1호로 맞겠다 이런 말씀도 했어요. 지난주 네. 금요일에. 이게 네.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네, 불안해하니까 먼저 맞고 괜찮은지 보여주겠다. 뭐 이런.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예. 보면 예. 사실 이제 화이자 백신하고 예.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아요. 뭔가 경증이긴 하지만 이상 문제가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우리가 예. 좀 앞장서자 이런 의미인데요. 예. 꼭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이제 누가 먼저 맞냐, 뭐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들이 분분했었거든요. 예. 네네. 네.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거는 이제 과학적인 말씀은 아니고 이제 네, 정치인으로서는 어제 약간 좀 이제 보도를 보니까 예. 네, 경증의 어떤 이상에 대한 보도들이 있는데 예.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 뭐 이제 큰 문제야 없겠죠. 큰 문제 있으면 큰일 나는 예, 거고요. 그렇죠. 예, 예.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는 또 더욱더 불안했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하기 위해서 뭐 제가 그런 제안도 했습니다. 국회의원 300명이 먼저 다 맞자. 맞아라. 예. 먼저 맞아서 예. 네, 괜찮은지 먼저 보여주자. 예. 네, 뭐 전쟁도 먼저 나가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선거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면 박성훈 후보와의 단일화는 최종 무산됐는데 무산된 이유는 뭐였습니까? 뭐 이제 박민식 후보하고는 지난주에 했었죠. 예. 그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경선을 따로 해서 제가 이제 단일 후보가 됐었고 또 공동개혁 정부를 수립하자 제가 수립하겠다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뭐 박성훈 후보께서는 이제 큰 취지 그러니까 부산과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가 필요하고 또 지난 총선에서의 그 어떤 참패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든가 이런 지난 정권에서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당에 부담이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는 찬성을 하셨는데 이제 단일화라는 게 뭐 아시다시피 한 사람으로 좁혀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분은 어쨌든 뭐 자기가 이제 신인이니까 예. 신인이니까 또 끝까지 해보겠다. 완주하고 싶다 뭐 예.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박형준, 박성훈 그래서 이제 이현주 3자 구도로 됐는데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 나만의 경쟁력은 뭐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일단 이번 선거에서는 전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은 이렇게 그 성추행 선거로 있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사회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혁신을 위해서 여성 단체장이 한번 나올 필요가 있다. 또 남녀 간의 이런 문제도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제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저는 보니까 이제 엄마라는 게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드웨어 중심적인 그런 도시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는 뭐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많이 기억하시지만, 실제로는 저는 이제 글로벌 경제인 출신인데요. 그래서 네. 글로벌 기업에 주로 있었고, 부산이 이제
제가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는데 부산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어린 시절을 싱가포르에서 살았었는데요. 예. 부산이 굉장히 유사한 조건이 있고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 도시가 되면 이 동북아 태평양의 어떤 중심지로서 상당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 부산을 위해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산 인구가 지금 한 400만 되죠? 아니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네, 지금 이제 330만 막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싱가포르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발전을 통해서 뭐 어쨌든 몇 년 안에 이게 500만 도시로 키워야 한다. 그래서 예. 제가 500만 도시, 500만 인구, 50만의 예산 규모, 그리고 5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 우리가 지도를 거꾸로 이렇게 딱 돌려보면 그냥 바로 보면 뭐 사실은 서울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끄트머리 있는 도시입니다. 한반도 예. 끝에 있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발전하기 어렵고 부산은 태평양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거꾸로 돌려보면 동북아 태평양의 중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한국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태평양으로 세계로 밖으로 미래로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뭐 크게 보면 동부산 같은 경우 지금까지 기장 해운대나 이런 쪽은 굉장히 관광이 많이 발달했지만 저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지가 돼야 된다.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또 문화. 예. 그래서 부산 분들이 끼가 많습니다. 뭐 연예인들도 많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서부산 같은 경우에 뭐 가덕, 신봉 안 그래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저는 주변의 신항만을 스마트 항만화하고 또 이 김해공항이 이제 이전하게 되면 그쪽은 에어로폴리스라고 해서 공항 배후 도시로 발전을 시키고 그리고 또 기존 제가 제조업에 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자동차라든가 이런 조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하고 혁신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비전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건 슬로건이 이제 태평양 도시국가의 꿈인데 여기에 네. 지금 한일 해저 터널 공약 네네.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관점을 갖다가 이제 부산은 일본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일본하고 교류가 끊어지면 막다른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도시 경쟁력에 타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관광객도 사실 지금까지도 일본인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대부분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예. 이 해저 터널 그냥 많은 분들이 통과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걸 그냥 이제 터널만 한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요. 이걸 공항하고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이제 사실은 신공항 할 때 가장 큰 문제 경제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돈은 많이 드는데 그 정도의 수요가 없다라는 그런 걱정들은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상태로 그냥 가면 안 되고요. 이거를 해저터널 연결을 해서 일본 큐슈 지역에 이제 일본 남부 지역 이쪽도 사실 일본에서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많은 물류들이 중요한 큰 항만이라든가 큰 공항으로 올라가서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몇 시간씩 걸립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해서 짧게는 뭐 철도로 한 40분, 그다음에 길어도 뭐 화물차 이런 걸로 트레일러로 연결하게 되면 도로로 해서 한 1시간 반이면 가기 때문에요. 예. 가덕 신공항의 주요 고객을 만들자는 거죠. 제 얘기는요.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옆에 신항만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요즘에는 물류하면 사실 여객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저는 뭐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 경쟁력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화물 수요 이런 쪽으로 초점 맞춰서 인천공항 주로 여객 이제 밑에 남부권은 항만을 끼고 화물 수요를 중심으로 하는 화물 중심의 어떤 물류공항으로 발전을 시키면 일본 남부가 다 우리 고객으로 우리가 이제 끌어들여야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가덕도 신공항도 찬성하시고 해저터널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만 하면 시너지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해저터널도
공항이 없으면 사실 그냥 지나가는 통로가 되기 쉽고요. 그다음에 공항도 해저 터널이 없으면 일본 남부 수요가 우리가 뭐 상당히 많은 뭐 남부라고 하면 최소 뭐 한 500~600만에서부터 많으면 한 1000만까지의 이 정도의 어떤 인구가 우리의 고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시장을 분석을 했을 때 예. 이걸 놓치게 되면 굉장히 큰 타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일본 남부의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요즘에는 거의 다 이렇게 택배라든가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가 많이 발전을 해서 사실은 이제 이 어떤 항만보다는 공항 그러니까 그 비행기로 많이 그 물류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국제공항이 자기 옆에 있느냐 없느냐가 큰 경쟁력의 차이를 갖고 오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저는 뭐 얼마든지 우리가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자칫 우리가 이걸 빨리 먼저 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륙으로 가는 그 길을 갖다가 사할린을 통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유라시아 철도가 결국에는 어차피 대륙 쪽에서도 일본까지 연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쪽 먼저 잡아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대한민국이 중심에서 중간에서 우리가 잡고 있는 게 중요하지. 그냥 놔두면 결국은 저는 사할린 쪽으로 연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그 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그게 네네. 선거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 같습니까? 뭐 아무래도 뭐 약간은 뭐 여당에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결단이 또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 신공항이요. 예. 다만 이제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면 야당이 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냐.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다음에 야당이든 여당이든 중요한 건 의지라고 저는 봅니다. 의지. 그래서 좀 지금까지도 계속 공약했다 무산돼 왔기 때문에 예.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돈 문제거든요. 예. 국비를 그 정도 많이 거기다가 투입하는 게 맞냐. 경제성이 이게 비용 대비 경제성이 잘 안 나온다. 이런 문제라 예. 결국 시장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아까 뭐 터널도 뭐 시장 혼자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주변의 수요를 높여서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까 에어로폴리스 개발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제가 추진을 하는 건데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접근성을 높이고 이 공항이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장이 찾아내는 거다. 그리고 이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중앙에서 제대로 안 하게 되면 또는 다른 지역에서 이런저런 이제 이유로 제동을 걸게 됐을 때 그때 시장이 얼마나 강력한 의지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느냐, 그리고 집요하게 하느냐, 저는 거기 달려 있다고 봅니다. 방금 이제 여당에 약간 유리할 것 같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이제 대통령이 약간, 이제 부산을 방문을 했어요. 네네. 이것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제가 잠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여당에 무조건 유리하다 이런 건 아니고 예. 그냥 이제 뭐 그런 부분은 있겠죠. 그래서 활용을 하는 건데 그런 아까 말씀드린 걸 더 중요한 거는 여당이냐 야당이냐보다는 그 시장이나 이 위정자들의 어떤 의지라는 거 이런 거고요. 그다음 대통령이 가덕도에 영향 오신 거는 선거에 영향 미치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다들 비난을 하는 거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예. 대통령 선거에 영향 미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선거 중립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보는 그렇다고 뭐 그러면 무조건 와서는 안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니까 예. 어쨌든 가덕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 의지를 갖고 있어야 잘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오시는 건 좋은데 야당 인사들도 불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야당 인사도 거죠. 불렀어야 왜 된다. 편향된 모습을 보이느냐? 이런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이현주 부산시장 국민의힘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